안녕하십니까. 예, 신용호의 문화형 토론 이제 그 9번째 시간입니다. 단재 신초선님이 그러셨죠. 역사만이 희망이다. 고조선 역사가 없으면 한국사도 없다. 왜 고조선 역사가 없으면 한국사도 없다 그러셨겠어요? 그거는 바로 문화형 토론에 의해 우리 한민족이 승계할 영토가 바로 고조선 영토다. 그런데 그 고조선 영토를 승계하지 못하면 그 고조선 영토를 그러니까 역사라는 걸 공부하는 이유가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고조선 역사가 없으면 고조선 영토를 승계하지 못하고 고조선 영토를 승계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한민족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조차가 뻐겁다. 그러니까 고조선 역사가 고조선 역사가 없으면 한국사도 없다라는 말씀을 과감히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구려와 부여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고구려가 하고 부여가 고조선의 뒤를 승계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가운데 재정립의 중요성이 바로 고조선과 진국과 부여, 그리고 고구려는 같은 예맥 또는 예족이라고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한이라 불리는 한민족으로 고조선에서 한민족이 정통성을 승계한 나라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조선과 진국이 만주와 한반도에서 우리 한민족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문화영토의 영토권자지만, 만약에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 침입에 의해서 고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고구려가 건국되지 못했다면, 그리고 기원전 37년에 겨우 건국됐다면, 기원전 114년경에 건국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여 역시 신생국으로 만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무리였을 거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한나라 침략 당시 한나라에 의해 만주가 지배되어서 한나라 영토 문화가 만주의 영토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화형 토론에 의해서 우리 한민족이 만주 영토권에 대한 정통성 보장이 어려운 겁니다. 또한 지금의 평양에 낙랑군을 설치했다는 식민사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만주를 한나라가 점령했으니까 뭐 한반도까지 한사원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고구려 건국년대 기원전 217년, 그래서 만주의 상당 부분을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108년경에 영역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한사원은 절대 한반도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 동북공정은 근본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건국년대 재정립이 중요한 거예요. 고조선 역사와 영토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만주에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았고, 그리고 고조선의 뒤를 이어서 고구려와 부여가 만주를 지배하고 생활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108년에 고구려가 있었다는 게 증명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구려 역사를 재정립하는 거죠. 물론 만주의 영토 문화를 분석해서 그 만주 자체가 우리의 문화 영토라는 걸 증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쭉 고조선부터 이어왔다는 그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일을 함으로써 만주의 영토권이 우리 한민족에 귀속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인 거죠. 중국은 자기들이 그 주장하는 영토공정, 물론 동북공정이 영토공정의 일환입니다만, 동북공정, 단대공정, 탐험공정, 요한문명론, 이게 다 중국이 영토, 그 만주라는 영토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 역사를 왜곡해서 만들어내는 사이비 이론, 헛 이론이잖아요. 그 이론도 그냥 중국은 없는 것도 그냥 영토공정을 만들기 위해서 없는 것도 막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북공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은 영토공정을 펼치기 위해서 동북공정이라는 해망측한 그 반칙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진실도 바뀌지 못한다면 그거는 선조들한테 죄를 짓고 또 후손들한테도 죄를 짓는 거죠. 그 있는 진실이 뭐겠어요? 조금만 개념을 깬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콜럼버스가 달걀 끝을 깨서 세우듯이 조금만 개념을 바꾼다면 고구려 건국년대가 기원전 217년으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 한사군의 위치도 바뀌고, 그렇게 되면 문화형 토론에 의한 그 만주의 영토권을 우리가 당연히 우리 것이라는 것이 증명도 되고, 그렇게 되면 중국의 동북공정도 사라지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고구려 건국년대 기원전 210년 정년의 가장 큰 의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주 영토에 대한 우리 한민족의 보편적 고유성과 상속성이 강조된다는 겁니다. 즉 고구려 건국연대가 기원전 217년이라면 대무신앙의 업적까지는 기원전 108년 이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원전 108년 고구려 영토는 만주를 장악하고 생활터전으로 삼은 곳이고 한나라는 만주에 진입도 못했고 만주의 영토 문화는 오로지 우리 한민족의 보편적 고유성과 상속성을 지킨 문화로 정의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민족사학자들이 자기들은 식민사학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은 하여간 그 사람들이 뭐라면 민족사학자들이 민족을 너무 부르짖다 보니까 우리 영토의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사군 한반도서를 크게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우리 한민족은 원나라 집에 뭐 일본과의 임진왜란, 청나라의 병자호란, 한일병탄 36년 이래서 영토 순수성을 주장하기 한반도만을 볼 때 영토 순수성을 주장하기에는 힘든 나라라는 거예요. 그 영토 순수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 한민족의 영토가 이렇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만주가 우리 영토라 그러고 한사군이 한반도에 안 들어왔다는 거지 무슨 뭐 영토 순수성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구려 건국연대 진짜 중요한 또 하나 현대적 의미는 동국공정을 근원부터 물러뜨릴 수 있는 논리라는 거예요. 제가 수차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국공정의 목적 자체가 고구려 역사를 중국 변방 제국의 역사 중 하나로 취급해서 그 역사와 문화, 그 문화를 자기네 것으로 만들므로써 고구려 영토를 한족 중국 것으로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역사와 문화만 중국 것으로 만들면 뭐예요? 일부 민족사학자라는 분들, 그 중에서 일부 진짜 여러분 이름만 대도 다 알 것 같은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역사와 문화는 우리 거 확실하다. 그런데 영토, 만주가 우리 영토라 그러면 조금 고개를 깨우면서 그거는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등등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식민사학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것을 찾자, 우리 영토를 찾자, 우리 문화를 찾자는 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민족사학자라는 걸 자부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한족 중국을 만들기 위한 그 중국에 대응해서 그게 아니다. 고구려 역사는 우리 역사고 고구려 문화는 우리 문화고 그래서 그 영토도 우리 영토다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중국은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그 동북공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동북공정의 가장 큰 그 이슈가 뭐냐면 여러분 고구려 건국연대 대정립에 대한 일반적인 학설을 제가 얘기할 때 그 고구려 한사군의 현도군에 고구려 현이라는 게 있어서 뭐 그때 현도군에 이미 고구려 현이라는 게 있으면 그때 나라가 있었으니까 현도군에 고구려 현이라는 용어를 만들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한 게 기억하실 거예요. 기원전 108년에 이미 그러면 있었다는 증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국 애들은 그걸 역이용하는 거예요. 현도군에 고구려 현이 있었다는 것을 고구려가 현도군에서 출발해서 확장한 거다. 그러니까 그 고구려 현이 고구려 시발이라는 거예요. 거꾸로죠. 왜?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어서 그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좀 잡혀서 그 사람들이 현도군에 있는 고구려 현에다가 몰아넣고 살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중국다운 해석이 아주 희한한 해석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거기 있던 고구려 현이 나중에 나라가 된 거다. 아니 어떤 나라가 미쳤다고 남의 식민지사에 있던 그 나라 이름을 갖다가 그걸 그 나라 이름으로 해갖고 확장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게 그래서 고구려는 자기네 현도군에 속했던 거니까 그게 한족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우기는 게 동북공정이거든요. 동북공정의 출발점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고구려 건국연대가 기원전 217년으로 바뀌어버리면 기원전 108년에는 유화 동쪽 만주의 맹주가 돼서 한족의 한나라가 동전하는 것을 거기서 차단한 거예요. 유화 서쪽에서. 유화 동쪽에서는 고구려가 맹주가 돼 있으니까 유화 근처까지 왔다가는 뭐 거기서 멈춘 거죠. 그래서 아까 김정수 박사 지난 시간에 제가 김정수 박사가 정의하신 한사군의 위치를 보여드렸잖아요. 바로 여기 유화 서쪽 여기서 멈췄기 때문에 고구려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 고구려가 있잖아요. 그 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서쪽에서 멈춰서 한사군은 거기에 멈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소위 말하는 그 중국이 말하는 기원전 210년에 고구려가 생겼으니까 기원전 108년에 뭐 현도군에 있는 나라에서 고구려 현에 출발했다. 이게 근본적부터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무너지면 한족의 중국 제후국이 아니라 한족의 그 한나라와 당당히 맞섰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동북공정이 뭐예요? 현도군에서 출발한 한족 중국의 제후국이라 그게 자기네 역사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구려가 만주를 지배하고 만주로 넘어오려는 한나라 그 한무제의 군대를 요하 서쪽에서 막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후국이 아니라 당당히 맞선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럼 동북공정 기반은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래서 고구려 건국연대가 217년이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의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 건국연대를 기원전 217년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고구려 그러면 뭐예요? 바로 평양성의 위치입니다. 고구려 평양 그러면 이게 이제 평양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지금 이제 북한의 평양 그것도 생각나지만 고려 서경이 평양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평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구려 평양이. 고구려 평양은 고구려 수도거든. 근데 북한에서는 뭐 지금 자기네 그 평양에다가 단군 무덤도 만들고 뭐 그게 뭐 고구려 평양이다. 그럼 거기가 고구려 평양일 수도 있었죠. 또 단군 막조선이 있었으니까 거기다 단군 무덤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막 할 게 아니라 과연 어디가 정말 이제 고구려 평양이고 어디가 고려 서경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고구려 수도를 천도를 보면 여기 제가 쭉 도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삼국유사랑 삼국사기를 기본으로 만든 겁니다. 즉 1대 추모왕 때는 졸본, 2대 유리왕 때 국내성, 10대 산성왕 때 환도, 11대 동촌왕 때 평양성, 16대 고공왕 때 환도성, 16대 고공왕 때 동왕성, 그리고 20대 장수왕 때 평양, 그리고 25대 평안왕 때 장안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왕성 옆에 고려서경이라고 써놓은 거는 저런 얘기도 있어 제가 써놓은 거고요. 자, 제가 보시면 자 삼국유사에 있는 기록에 근거를 해서 그 밑에 써놨어요. 일대는 졸본이다. 그런데 이 졸본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국사기에 의무려성과 의연일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졸본은 그렇고 그다음에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구려 천도에 대한 기록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쭉 써놓은 거니까.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장수왕 15년에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장수왕 때는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는 게 확실해요. 환도선, 동왕성 이런 건 뭐 이렇게 과연 이게 어딜까? 이게 평양일까 아닐까에 대한 의문은 많이 들지만 장수왕 때는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는 평양이라고 분명히 명기를 해요. 조금 아까 제가 고려 서경이 동왕성이라는데 그건 삼국사기 권 18에 나오는 얘기예요. 고공왕 때 13년 7월 평양 동왕성으로 거처를 옮기다 그랬어요. 그럼 동왕성도 평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 이제 이게 삼국사에는 고려시대 때 쓴 거니까요. 지금의 서경 동쪽 목멱산 중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동왕성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그 동왕성이 평양이다. 그리고 고려 서경이 바로 평양이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장수왕이 평양으로 왔다. 그러니까 그럼 뭐야 또 근데 평양으로 또 갔어? 평양이 막 반복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삼국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국사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로 도읍하여 425년이 지나 장수왕 15년에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156년이 지나 평원왕 28년에 장안성으로 도읍을 옮겼으며 83년이 지나 보장왕 27년에 멸망하였다. 그러고 나서는 뭐라 했냐면 평양성은 또 장안성이라고 불렀다라고 하였고 고기에서는 평양으로부터 장안으로 옮긴다라고 하였으니 이 두 성이 동일한 것인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지 가까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결국 삼국사기는 평양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린 거예요. 그냥 저를 쭉 기록만 해놓은 거예요. 삼국사기는. 그런데 원사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원사 동령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본래 고구려의 평양성으로 또한 장안성이라고도 하였다 그랬으니까 평양성이는 장안성이다라는 게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왕건에 이르러 평양이 서경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전에 뭐라 그랬냐면 고구려왕 고련 즉 장수왕이 처음으로 평양성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 평양이 바로 서경이 되었다. 지원은 원세조 즉 쿠블라이 칸입니다. 8년에 서경을 고쳐 동령부라고 하였다. 고려 서경은 요양이다. 왜? 동령로에 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니까 뭐라 하냐면 동령로 요양 등 처행 중소성 동령로 연역이라 그랬거든요. 즉 동령로는 요양에 있는 거니까 고려 서경은 요양이고 평양은 장수왕 때 평양은 요양인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음 시간에 고려 평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